안녕하세요. 나란발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언어가 더욱더 강팍해지고 또 풍부함을 잃고 이러는 시대입니다. 비유, 또 돌려말하기, 또 은근짜하게 전하는 속마음 이런 것들이 없이 직접적이고 아주 거칠고 언어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 우리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겸남발 속에 사이에 딱 껴있는 유쾌하고도 웅숭 깊은 그리고 넌지시 말할 줄 아는 선인들이 남겨놓으신 옛 겸남말들을 또 시라는 형식으로 또 공부하고 또 우리가 사전도 찾아보고 라는 아주 좀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학습이라기보다는 언어놀이다, 말놀이다, 또 시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햇살이 아주 따뜻하고요. 중간중간에 지금 벼베는 트랙터 소리가 좀 잔잔하게 깔리고 있고요. 벼 잘 베나 못 베나 또 중간중간에 비행기가 또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별성향교 바로 하늘길이 비행기 이동길이어서 소리가 좀 이렇게 세게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객기가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고 옆에 서산 비행장 군용 비행기 옛날에 우리가 제트기라고 했던 그런 비행기들이 곱하기 3 정도의 소리로 지나갑니다. 자, 오늘 첫 단어는 돌부리입니다. 돌부리. 돌부리. 돌하고 부리가 합해졌죠? 부리 하면 어떤 짐승이 딱 떠오르죠? 새. 그렇죠. 새 부리. 그러니까 돌부리 하는 순간 돌이 뭐 모양으로? 새의 부리 모양으로 바깥으로 나온 거죠. 요거 예전에 고무신 신고 가다가 발로 딱 엄지발가락으로 딱 차면 엄지발가락에 피멍이 들고 또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성질 난다고 돌멩이를 찾는데 돌멩이가 날아가야 되는데 박혀 있을 때 정말 지금 성질 나는 거 더하기 한 3 곱하기 또 3 이 정도의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돌뿌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다고 그래요. 돌뿌리를 못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고 보고 그냥 저 정도야 하고 성질 피다가 무시하다가 우리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부리를 새에 비유해가지고 새의 부리에 비유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생각 안 나요? 왜 이렇게 주식 말고 간식으로 먹던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부리? 주전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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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전부리. 부리가 새의 주둥이면 주전부리 먹을 때 이모의 입이 뾰족뾰족 나오나?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거로 먹지 않아서? 숟가락으로 먹을 때는 입을 벌리는데 손가락으로 집어 먹을 때는 입술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마중 나오죠. 이렇게? 주전부리 먹을 때 조그만 거 먹을 때 하고 이렇게 먹는 경우. 그치? 하면 이렇게 막 쏟아 부어야겠지? 돌부리. 땅 속에 박혀 사는 새가 있지. 부리만 조금 내밀어 빗물과 눈송이를 받아먹지. 구둣발에 차일 때 많지. 괭이나 쟁기에 으깨지기도 하지. 울 데가 없어서 삼날이 대신 울어주지. 발로 찬 사람이 울어주지. 눈을 감고 돌부리를 쓰다듬으면 내 어깨의 새 부리뼈가 활개를 치지. 어깨 쪽지가 나른하지. 새 부리뼈. 자, 우리의 몸에 어른의 몸에 뼈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280? 260, 다시 260개. 260개.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206개? 이렇게. 아, 206개가? 206개. 태어날 때는 몇 개 있었어요? 처음 태어날 때. 숫자에 잘 안 이어지죠? 태어날 때는 305개로 태어납니다. 305개요? 99개가 이제 다른 것에 묶여 이렇게 합쳐집니다. 가장 작은 뼈는 어디에 있었어요? 기억해요? 귓구멍 속에 양쪽에 3개씩 2mm부터 2mm면은 엄청 작네. 그렇죠. 좁쌀보다 작은 거죠. 근데 그게 3개가 나란히 있어요. 뭐 모루뼈, 망치뼈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주 어마무시한데 이 뼈들이 올려가지고 서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하나의 뼈겠죠. 연결돼서 소리가 들으면 얘가 진동해서 달팽이 관에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206개 중에서 6개는 흔적도 없이 작은 거죠. 아주 작은 뼈죠. 자, 발 속에 양쪽에 27개씩 있고요. 우리 손 속에 26개씩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 세부리뼈는 이제 어깨 쪽지 뒤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뼈입니다. 어깨뼈, 빗장뼈와 함께 팔을 이루는 뼈다. 어깨뼈, 빗장뼈, 새부리뼈. 이렇게 만져보면 새부리처럼 생겼어요. 네? 쇄골. 네. 그럼 살쪄서 쇄골도 안 보여. 이렇게 여기다가 볼터치가 한 번씩. 부리가 들어가는 낱말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쓰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익숙한 것들, 거짓부리, 거짓부렁 이런 말씀, 거짓부리 하지 마, 거짓부랭이, 거짓부랭이, 주전부리, 바위부리, 바위부리는 돌부리, 어리광부리지 마. 그럴 때 어리광부리 부리지 마야. 네. 어리광부리 부리지 마. 어리광부리 하지 마. 이 정도가 맞겠죠? 부리가 들어가는 속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많습니다. 부리가 들어가.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많이 익숙한 건 돌부리를 차면 발부리만 아프다. 성질 난다고 깡통 같은 거 찰 때 있죠. 깡통이 속이 비어 있어서 날아가면 좋은데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표지석을 하려고 깡통 속에다가 잘 빚은 세멘트를 구멍에다 넣어가지고 전체를 무겁게 만들어서 형광색으로 칠해가지고 이렇게 놓여있는 여기를 접근하지 마시오 도르니까 자기 때. 그런데 그거 발로 찼다. 눈물 중에서 그럴 때는 그 눈물은 피눈물 나는 것 같은 비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픔이죠. 우리의 손톱하고 발톱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서 정말 아프죠. 이건 저 찾는 거는 이번에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돌심장. 이런 말들이 또 있네. 돌심장. 단단한 마음을 말합니다. 첫째, 단단한 마음. 누가 한번 이걸 좀 강하게 뜨겁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돌심장. 단단한 마음을 돌심장이라고 하지. 돌의 첫 마음은 샘물처럼 뜨거웠단다. 펄펄 끓어오르고 부르르 날아다녔지. 돌은 조용하고 묵직한 심장을 갖고 싶었어. 우리가 손난로로 쓰거나 탑을 쌓아 올릴 때에는 굳어버린 돌심장을 깨워야 한단다. 호호, 돌의 마음을 녹여야 한단다. 머리와 다리와 날개를 다 버리고 돌은 심장만 품고 산단다. 어루만질수록 단단해진단다. 따뜻하게 숨을 쉰단다. 당신이 정말 외롭다면 사막을 정말 멀리 가야 혼자 가서 너무 외롭다면 옆에 있는 주머니에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주머니에 딱 넣는 순간 아주 먼 길을 쉽게 갈 수 있다.
그 조그만 돌 하나가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돌에 마음을 의지하고 나누고 돌을 또 들여다보고 심심하면 돌하고 얘기하고 이쪽 돌을 이쪽으로 옮기고 조금 전에는 돌이 그냥 돌이었는데 손에 쥐고 있으면 돌이 내 온도와 땀을 먹어 이렇게 촉촉해. 그 다음에 윤기가 생겨. 그리고 보면은 마른 돌과 젖은 돌의 차이는 돌이 젖으면 표정을 가져요. 모양을 가져. 뭐가 닮아 있어. 뭐가 닮겠어요? 가장 그리운 것을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정말 예쁜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죽었어. 그러면 아무 돌이나 하나 넣고 다니면 그 돌은 100% 강아지가 되어주고 그 얼굴을 하는 거죠. 혹시 작침이라고 들어봤어요? 한자로 작자가 있어요. 어제 작자에 세조자를 쓰는. 그건 까치 작자예요. 침은 베개 침. 그러니까 작침 그러면 까치 베개입니다. 까치가 둥지를 틀 때 나뭇가지로 삭정이로 둥지를 틀 때 주변에 있는 돌을 물어와. 그래서 까치집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돌을 박아. 아랫역에. 그러면은 구멍도 메꿔져. 알을 낳으면 얼기설기니까 빠져나와서 밑으로 깨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새들은 꼭 그 재료만 쓰지 않아요. 흙도 갖다 빚어서 놓고 그래가지고 아랫부분을 무겁게 합니다. 과학이에요, 과학. 그래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돌을 박는 그 부부까치가 돌이 무겁거나 또는 잘못 놓아가지고 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 돌이 뾰족하게 생긴 그 돌이 자기가 물고 날아올 정도니까 돌은 우리들의 엄지손톱만한 돌이겠죠. 떨어져. 그 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리운 사람과의 사랑이 완성이 된대. 이루어진대. 그래서 제가 까치집 있으면 이 얘기 해놓고 살짝 가서 돌멩이를 이만큼 주워다가 앞에 있는 저 팽나무 밑에다가 이만큼 놔두면 살짝 가서 다 주머니에 하나씩 집어넣는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다들 있거나 지금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지금 사랑이 완성되기를 그런 장난을 친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돌이 그렇게 깨끗한 돌을 갖다 놓지 않아요. 걔들은 그냥 밭 같은 데서 돌을 주워왔기 때문에 흙도 묻어 있고 좀 예쁜 돌도 아니야. 이렇게 좀 찔쭉하니 나뭇가지에 걸칠 수 있는 돌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믿음. 이 돌은 사랑을 전해줄 거야 하고 칫솔로 깨끗이 씻어서 탁자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 돌의 온기 또 내가 사귀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어. 그럼 그 돌 보고 너 진짜 이러면 땅바닥에다 그냥 때려버릴 거야. 또 좋으면 섭섭하면 그리우면 그 돌하고 얘기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친 마음 표현들이 사라지겠죠. 화났을 때 화가 가라앉겠죠. 막 너무 그립다고 가가지고 투정 부리고 막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괜히 참치 캔 하고 도시락 싸갖고 들어가서 일하는데 옆에 이러고 있으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렇게 세 번만 하면 짜증나서 이 여자는 이 남자는 내 인생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구나. 나를 원하지 나의 꿈을 키우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멀어지겠지. 귀찮으면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 보고 우리 자기가 너무 바쁘대. 그러고서 안 가면 되잖아. 그런 어떤 마음의 다독임 또 대역의 역할을 얘가 하는 거죠. 군대에 갔을 때도 그냥 막 기다리는 것보다 돌멩이 하나 넣어갖고 다니면서 만지면서 주머니에 만지면서 내가 만져주니까 좋지? 휴가 언제 나와?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좀 더 잘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전달 내지는 매개체 역할을 이 작침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신은 있어요, 없어요? 미신은
미신은 이렇게 미혹할 미자를 쓰잖아요.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써 아름다운 신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신. 미혹할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가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거, 나무 밑에서 비는 거, 바위한테 비는 거, 하늘의 별을 보고 비는 거는 그게 신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그 매개체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지. 꼭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사상이라든가 막 경설을 가지고 있는 막 세계 막 3대 종교 막 이런 것에 관계된 건 아니고, 그래서 작침이라는 그 작은 돌에도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그게 미물로 따지면 거기에 그 무슨 신이 있겠어요. 돌멩이 하나를 딱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사막을 막 100kg을 더 100km를 더 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다 우리들의 그 마음 나눔, 의지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또 여러분들 또 주머니에 또 커다란 돌멩이를 넣어갖고 다니고 막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돌멩이 오고 얘기 오고 막 그러면은 홍성 의료원 신모 과장을 만납니다. 신모 과장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실 분입니다. 자, 돌이 들어가는 낱말. 당연히 돌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데다가 돌이 또 접두사로 쓰이죠. 돌 하면은 좀 뒤떨어지는 거. 돌레베리. 그건 단단하고 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딱딱하다. 배 중에서 왜 돌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 돌머리. 아니 그때 돌은 진짜 돌처럼 딱딱한 이런 뜻이고, 혜진아 왜 그랬어? 아니 뒤떨어지는 품질이 뒤떨어지는 이런 또 그런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관용구 참 많아요. 제가 몇 개를 찾아놨어요. 여기 없는 거 한번, 여기 없는 거 우리가 관용구 속담 중에서 속담 한번, 돌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언중들이 돌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일상생활에 아름다운 적재적소에 사용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치고 딱 나오면 바로 옆에 속담 관용구 중에 쭉 넘겨서 그냥 한 2개씩만 찾아보세요. 잘 보지 말고 이렇게 쓱 보다가 딱 눈에 걸리는 거. 속담. 돌 붙여보고 아이 낳아 달란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모난돌이 정맞는다. 정맞는다. 하늘에다 침 뱉기를, 하늘에다 돌 던지는 게 침이 좀 낫겠죠. 하늘에다 돌을 막 주먹덩이만 거 던졌는데 내 콧잔덩이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그럼 가래침이 낫지. 새똥인가? 치우면 되잖아. 저는 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다. 남의 분쟁이나 싸움에 관계없는 사람이 뜻밖의 피해를 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두꺼비는 아무 상관도 없이 거기 있었어요. 느려서 못 피했을 뿐이야. 그냥 엉금 하고 있었는데 막 싸우다가 돌멩이 찬다고 찬 게 두꺼비 땅 차가지고 다친 거죠. 돌도 10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과장이 심 화장이 심해. 째려봐. 레이저로 맨날 무슨 일이나 정성을 들여 애써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음을 그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구멍 뚫리는.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하는 건 그 강산을 10년 동안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변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건 외부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외골수록 한 것을 집중하면 그렇게 바위도 구멍을 뚫을 수 있죠. 대부분 10년 단위로 했더라고요. 다
10년 감수, 10년이면 뭐해다 또 10년이면 하여튼 10년이야. 나무아미탑을 뭐 이런. 되돌려 10년 공부했어도 되돌아가는데도 허생전에 허생이가 몇 년을 기약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10년을 기약하고. 몇 년 만에 그만둬요? 7년. 왜 그만둬요? 아내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공장이라도 해라, 공장일이라도, 농산일이라도 해라, 장사라도 해라 했을 때 땅이 없으니 어찌하오, 기술이 없으니 어찌하오, 돈이 없으니 어찌하오 그러죠. 그래서 대답이 세 개가 똑같아요. 한자로 여하, 여하, 여하. 이게 어찌하다는 뜻이에요. 같을려 어찌하 이렇게. 근데 이 그 배운 바 없는 허생의 부인이 갑자기 문자를 써요. 당신은 7년 동안 여하 두 글자만 배웠습니까? 딱 그래. 난 거기서 알았지. 내가 허생전 지편을 나보고 써달라고 척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소설을 안 쓰는 사람인데 허생전 소설에 난 그 문장을 보면서 알았어. 허생의 부인이 바람이 났다. 누구하고? 식자층하고 유식한 한문을 아는 놈. 너희 신랑은 지금 한문을 잘하는데 아마 요렇게 물어보고 요렇게 대답하면 분명히 집을 뛰쳐나갈 것이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니 이 말을 쓰도록 해라고 여하 두 글자만 가르쳐준 어떤 놈이 있다. 그래서 호생이가 책을 탁 떴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 운종가로 가잖아요. 운종가는 지금의 종로입니다. 그래서 한양 땅에 누가 가장 부자요? 하고 물어보니까 최 씨를 알려줘요. 거기 가서 내뜬 그러죠. 돈 10,000만 빌려주시오. 그래? 10,000을 덥석 내줘요. 말이 안 되잖아. 최 씨가 처음 보는 거지가 거렁뱅이야. 뭐 10,000을 줘? 하인이 물어봐요. 나중에 간 다음에 어찌 빌려줬느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어떻게 얼마를 몇 년 안에 갚을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다 얼굴색을 변하면서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아주 당당하고 그런 기운이 있었다. 넌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딱. 그러고서 한 짓이라고는 매점매서가죠. 그죠?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제수용품 또 화문석 돗자리 뭐 이런 것들 양반 허위 왜 차있던 양반들 쓰는 것들을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그 말총 그거는 삿갓을만 갓을 말에 긴 털이 없으면 갓을 못 자니까 그런 것들을 막 다 매점매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엄청 벌죠. 비싸면 비싸게 팔릴 때 더 숨겨가지고 더 비싸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의 경제가 그렇게 시원찮았어요. 사람 하나가 조선 전체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 또 양반의 화려하신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너 10년을 기약하고 공부를 시작해요. 자, 뭐를 또 찾으셨나요? 돌부처가 웃다가 배꼽이 떨어지겠다. 너무 황당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야, 돌부처 배꼽 떨어지겠다.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있죠? 네. 또 찾은 분이 있습니까? 그 사이? 6월 장마에 돌도 큰다. 6월에 장맛비가 올 때에는 농작물이 매우 잘 자란다는 말. 6월 장마에 돌도 돌부처 큰다. 진짜 크는 거 알죠? 6월 장마에? 물을 먹으면 좀 커질 것 같은데. 물 어떻게 커? 아니 이끼가 크기도 하고 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지구 지리 시간에 임정조 박사님한테 배웠잖아. 풍화에 대해서. 풍화가 돌 속에 그 얼었다 녹았다
수분을 함유했다 온도가 떨어지면 얼으면서 돌이 팽창이 되면서 그 팽창되면서 돌이 깨져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죠. 우리 계절에서 만약에 겨울이 없다 그러면은 풍화가 훨씬 더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5, 6월 장마에 물 담뿍 먹으면 당연히 팽창을 하겠죠. 그리고 이끼가 껴 있으니까 이끼도 무성이 자랄 테니까 커 보이죠. 더군다나 빛에 분산이 일어나잖아. 장마철에는 입자가 공중에 떠 있었으니까 대상이 더 커 보이지. 비 오는 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얼굴이 더 커 보이는겨. 머리도 말고 뭐 처먹었어 이런 소리가 듣지. 사실 사주지도 않으면서 장마요. 그래서 그래. 나 장마에 물 먹었다. 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또 야 요거 기발하다. 새로운데 비유가 풍부한데 자, 돌 얘기가 좀 나와서 김기택 시인의 천년 동안의 죽음. 참 김기택 시인은 언제 읽어도 묘사의 달인이죠. 안데스 산맥에서 발굴되었다는 한 잉카족 사내의 미라는 눈을 감고 온몸을 꼭 웅크린 채 얼어있다. 머리 가죽은 닳아서 해골이 드러나 있고 입고 있던 옷은 다 사가 겨드랑이와 음부에만 조금씩 털처럼 붙어있다. 천년 이상을 죽어 있었던 그 육체는 이제는 시체가 아니라 폐허처럼 보인다. 살은 거의 썩지 않았으며 다만 고대 신전의 돌기둥처럼 닳거나 부서져 있을 뿐이다. 그 세뇌는 죽음 속에 한창 익어가고 있다. 질기고 고집세고 고약한 냄새만 풍기던 육체는 익을수록 흙의 색깔과 향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음식물을 집어넣고 분비물을 배설하던 그 폐허에는 이끼와 나무 그리고 들풀의 뿌리들이 기웃거리고 갈비뼈와 심장과 내장 사이로는 뿌리를 유혹하는 자양분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완전히 흙이 된 것은 아니어서 산에는 아직도 추위에 휘어진 등뼈 안에 들어있다. 흙벽처럼 조금씩 무너져 있는 무릎과 팔꿈치에는 돌이 대담한 뼈들이 드러나 보인다. 천년이 넘도록 시간과 추위와 어둠만 들어있던 얼굴은 한 덩어리의 흙처럼 생각 없고 꿈 없는 잠에 빠져 있다. 푸른 잎과 붉은 꽃들이 곧 그의 얼굴에서 피어날 것 같다. 얼굴은 이미 풀내음, 꽃내음에 한껏 취해 있다. 왜 미라들은 미소를 지은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피부가 아주 수척을 하면서 광대뼈 붉어지고 눈은 커다라지고 코는 아주 움푹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해골이 미소의 형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이 사람은 꽃내음, 풀내음에 한껏 취한 행복한 표정으로 미라의 표정을 읽고 있는데 야, 이런 시가 94년에 나왔어. 94년은 모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 첫 시집이 나온 해입니다. 1994년 2024년이 되면 30년이 되네요. 등단은 1989년에 했으니까 그리고 93년 89년 아 벌써 33년인가 이렇게 됐네요. 제가 작가가 된 지가 참 더디게 큽니다. 진도 안 나고. 이번에는 돌은 돌인데 이거는 돌아오다 한 해가 돌아와서 돌이 됐어요. 돌잡이 해보셨죠? 네. 경험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죠? 네. 근데 아기들 돌 됐을 때는 다 이거 했죠? 네. 뭐 잡았어요? 우리 아니 자기가 뭐 잡았다 그래?
기억 안 나요? 없었나 봐요. 주머니. 주머니 잡으세요? 기억이 안 나. 아,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주머니. 아. 꽃주머니. 우리는 그런 거안 했나. 그치. 저는 뭔 그런 말을 못 들어가지고. 나도 아. 잘 생각을 우리가 저는 혜진. 실 잡았어요. 실, 오래 살겠네. 아 장수한다고는 실, 쟤는 뭐 잡았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양손으로 잡는 애들 뭐 있어. 했나 뭐 잡을게. 네. 미안해 기억이 없네. 우리 딸은 실 잡고 우리 아들은 저기 청진기 잡았어. 청진기. 네, 네. 오송에. 청진기하고 공책을 잡는 거 같아요. 그 부모들 욕심이 과해서 저거 잡지 말라는 건 멀리다 놓고 잡을 수 있는 데다가 가까이다 놔. 그래도 막 엉뚱한 거 잡는 애들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이제 막 분화될 때니까 막 모양이나 이런 게 좀 특출난 걸 잡는 거지. 그거 잡았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참. 그럼 뭐 로또 복권 같은 거 막 딱 놓고 말지. 요새 로또도 올려놓는다대요. 요즘은 돈 많이 넣더라고. 돈 잡으라고. 재미로 하는 거지. 실제 그거 잡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뭐. 그렇지. 그러면 뭐 그렇게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다가 뭐 소 잡는 칼을 올려놨어. 그렇죠. 맞아. 돌잡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낭송할까요? 돌잡이. 너무 어렵다. 돌잡이 예상 문제는 실, 쌀, 연필, 국수, 돈, 활, 책이었는데 골프공, 황금 열쇠, 체크카드, 증권, 수표, 금수저, 로또 복권이 나왔다. 3살만 먹었어도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다. 첫 진로 선택이라서 괴로웠다. 고급 정보와 스펙만이 꿈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우유를 한 통 더 먹었는데도 가슴이 아팠다. 이유식도 멀었는데 금수저는 왜 올려놓은 걸까? 돌이나 됐는데 나이값을 해야지. 눈치코치는 삶의 바탕화면이지. 나는 망설임 없이 로또 복권을 그려주었다. 이 화자는 아마 지금 청년이지만 또 옛날에 복권 줬어. 이렇게 로또 복권이 딱 나왔을 때 애들이 그렇겠네요. 로또 복권의 역사. 돌잡이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역사가 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요. 국조보감이라고 하는 그게 뭐 정조 15년 6월조에 원자의 돌날 온갖 장난감을 담은 소반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래서 잡는 걸 보고 축하의 말을 하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돌잡이 종류를 보면은 실, 국수 여기 나오네요. 실, 국수 잡은 사람 읽어보세요. 장수한다. 혜진? 돌잡이 종류요? 네. 박스에 제일 아래. 실국수, 장수한다, 무병장수. 다만 요즘은 워낙 다들 무병장수하는 세상이다 보니 은근슬쩍 쇠감통인 공무원이 될 팔자라고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지방대학에 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지금 향교에 근무하는 게 지금 향교 선생님들이 다 이게 지금 교육공무원이요. 대추, 쌀, 떡, 돈, 카드, 쓰세 카드, 활, 모형총, 경찰용품, 화살, 무인이 된다. 요즘 아이들은 떡이나 뭐 카드 이런 거에 관심 없지. 칼은 요즘에 요리사 이거나 요리사. 자, 바늘, 책 있고요. 청진기 여기 있네. 청진기. 마이크. 자, 실제로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에 이렇게 잘 정리하는 사람 보면 참.
미니컵, 왕치, 게임기, 바둑판, 화투도 올려놓은 사람 있어요. 대본, 선거. 시대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돌잡이 품목이 달라지듯이 돌잡이 아이가 잡으면 좋겠다고 은근슬쩍 원하는 품목의 종류도 달라졌다.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었던 과거엔 당연히 최고의 인기 물건은 쌀과 실이었지만 이 물건들의 상징은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이가 잡을 확률을 낮추고자 상에서 구석진 곳으로 밀어내고 대신 마이크나 스포츠용품 등 부모들이 원하는 끼 많은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가까운 데 놓기도 한다. 이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국어책에도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돼지 꿈을 가장 많이 꾸는 게 누구겠어요? 돼지죠. 사람 꿈을 가장 많이 꾸는 건 사람이죠. 돼지 꿈은 진정 돼지 꿈을 꾸려면 자기가 돼지가 돼야 되는데 돼지 꿈을 꾸려고 돼지처럼 먹는 사람은 참 많아졌습니다. 돼지 고기를 먹고 돼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돼지 꿈을 꾸려고 했더니 돼지 꿈은 안 꺼지고 나만 돼지가 되더라 이런 말들. 사람들은 돼지 꿈을 좋아한다. 똥 묻은 돼지가 집안으로 우르르 몰려드는 꿈을 좋아한다. 하지만 돼지는 돼지 꿈을 좋아한다. 그리운 아기 돼지를 꿈꾸며 눈물 흘린다. 별은 별 꿈을 꿀 때 더 반짝인다. 은하수는 서로를 꿈꾸며 밤새 흐른다. 똥은 똥 꿈을 꾸면서 향기나는 걸음이 된다. 나무는 나무 꿈을 꾸며 꽃을 피우고 흙은 흙 꿈을 꾸며 씨앗을 틔운다. 눈에 밟히는 사람을 갖고 나서야 사람은 사람 꿈을 간절히 기다린다. 사랑만이 사람을 꿈꾸게 한다. 눈에 밟히는 사람. 먼저 시간에 눈에 밟히다 뭐 이런 얘기했죠. 가장 눈에 밟히는 사람은 첫애 낳았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첫애 낳았을 때 직장에 나가거나 뭐 어디 일터에 갔을 때 보고 싶죠. 막 집으로 오는 발걸음도 경쾌하고 그랬었는데 이놈의 자식 어디 바깥에 좀 안 나가나 이런 집에 그놈이 있으면 집안이 좀 거부룩하고 답답해요. 넌 친구도 안 만나냐? 이런 말들 어른이 하잖아. 왜 이렇게 방에만 처박혀 있어? 애가 참 나가 있으면 걱정이고 아내만 있으면 또 답답하고. 나무는 나무 꿈을 꾸고 똥은 똥 꿈을 꾸고 은하수는 은하수의 꿈을 꾸고 별은 별 꿈을 꾸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꿈을 꿔야 되는데 그 사람은 분명코 눈에 밟히는 매우 그리운 사람일 것이다. 천리 먼 길을 가야 한데도 눈앞 밟히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죠? 저 여기 오다 보면 우체국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거든요. 저 연애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숙을 하다가 결혼해가지고 광천으로 갔단 말이죠. 그 결혼하기 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잖아요. 하숙집은 벌써 들어갈 수 없죠. 하숙집 주인 방으로 들어가야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방에 전화가 없고 그가 동자를 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보고 싶으면 와.